스웨덴 북부 헵스말렌. 매년 8월 셋째 주 목요일,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립니다. 길게 줄 선 사람들은 들뜬 표정들입니다. Man vet att när det blir augusti och blir höst, då går man och väntar varje dag och så bakar man bröd och tar potatis och, så att man har färdigt. 이들이 1년간 기다려온 것은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청어입니다. 붉게 삭은 발효 청어의 깊은 풍미는 1년의 기다림을 채워주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통조림으로 가공되어 스웨덴 전역에서 팔리는 인기 상품, 바로 수루 스테르밍인데요. 많은 이들이 즐기는 이 발효 청어는 세계 최고의 악취 음식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기에 이토록 경악하는 걸까요? Alltså det luktar ju typ barnbajs. 강렬한 비린내, 그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위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북미 대륙의 서쪽 끝, 알래스카. 짧은 여름, 이곳의 강은 수백만의 나그네로 붐빕니다. 산란을 위해 고향을 찾은 연어들의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연어의 여정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연어의 귀환과 함께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을 따라 여름 캠프를 차린 이들은 모두 인디언의 후예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연어를 먹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연어가 돌아오는 2달 동안 그 길목에 수차를 설치해 꼭 필요한 연어들만 잡습니다.
짧은 여름이 지나면 알래스카엔 추운 겨울이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연어 손질과 함께 기나긴 겨울을 날 채비를 서두릅니다. 겨울 준비는 칼집을 낸 붉은 연어살을 덕장에 내다 말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의 서늘한 바람과 따가운 햇볕은 이 기름기 많은 생선을 최고의 저장 음식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이들에게 연어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존재입니다. 잘려진 연어 대가리를 나뭇가지에 꿰서 한데 모은 후에 냇물에 담그는 이유는 겨울을 날 또 다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열흘 동안 물에 불렸다가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끓여내면 완성된 것. 바로 연어 기름입니다. 연어 기름은 말린 연어와 함께 길고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할 알래스카 사람들에게 소중한 지방산과 비타민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And as the oil gets older, it gets stronger. And they bury it out they dig a hole and then they put it in there in the winter for winter, and then they dig it back up, and then it's like thick, really thick. It's oily, but it's thick. We use that with dry fish and that. And of course we've been cutting fish all summer, so, and then we store it, for winter use. 이들의 겨울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묻은 연어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보존되는데요. 땅속에서 저절로 발효되어 독특한 풍미를 가진 저장 음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So in December it'll come out? December to go sleep. No, because you don't get fresh fish in the winter here. Everything's frozen. So this is one way that they can have that, celebrate. Kind of, I don't know what to say. Like you put hot pepper in your mouth. That's what it is. Like you have a birthday, whatever. Uh-huh. That's Yeah. the way it is. 알래스카의 짧은 여름이 연어와 함께 흘러갑니다. 과연 인류가 물고기를 저장해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프랑스 남부는 그 오래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유럽에 첫 발을 디딘 인류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가 머물렀던 동굴입니다. 이곳에 2만 7천 년 전 선사시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1m나 되는 연어 벽화입니다. 연어를 이토록 크게 그려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연어는 한 해도 빠짐없이 돌아왔고 이곳 사람들은 그 연어를 잡아먹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C'est donc un animal qui est important. Et c'est un animal important parce que c'est un animal qui est capable de produire, d'apporter beaucoup de nourriture sans de trop grandes difficultés ou de trop grands risques liés à la chasse. Et c'est un animal dont il est facile d'assurer la conservation de la viande, notamment par le séchage ou le fumage. 굶주림의 해결이 생존의 절대 조건이었던 호모 사피엔스에게 물고기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매서운 발톱을 가진 맹수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달랐습니다.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훨씬 손쉽게 많은 양을 잡을 수 있었죠. 문제는 쉽게 썩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머지않아 물고기 저장의 지혜를 터득했고 그것은 굶주림에서 벗어난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최초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I don't think the history of the human species could have been anything like it was without fish. If you can preserve food from a rich time of the year to feed you through a poor time of the year, you really have done something very important. 사하라 사막 남낮 한낮에도 모래 폭풍이 수시로 몰아치는 이곳은 아프리카 말리입니다. 메마른 땅을 가로질러 흐르는 니제르강. 가축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강은 생명줄입니다. 보조족은 니제르 강에서 평생을 고기잡이와 함께 살아갑니다. 바로 이 그물 끝에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강은 오늘도 풍부한 물고기를 내어줍니다. ngi chama chama sabi nge kunu la monina nga sokono yenga show jo monina yenga fini nyuma usa monina demisano munu ka dwe yo do kala na monina moni warde bu do kala mbera kala shabe we école kala we madrasa kala nya be do monna mon ko ngi chama de surala 어부의 아내가 남편을 맞이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섭씨 40도가 넘는 이곳에선 한시라도 빨리 물고기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볏짚을 강가에 넓게 펼치고 그 위에 물고기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볏짚에 불을 붙이는데요. 이렇게 연기로 물고기를 훈제하는 방법은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 시작된 가장 오래된 저장법 중 하나입니다. 연기는 수분을 제거해주는 동시에 비린내를 덮어주는 향을 제공해줍니다. 이제 물고기는 타는 듯한 이곳의 더위에도 몇 달을 두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는 훈제 물고기를 내다 팔아 생계를 꾸립니다. 이들이 찾아간 곳은 몹티. 이곳엔 서부 아프리카 최대의 훈제 물고기 시장이 있습니다. 한 해 거래되는 훈제 생선만 무려 1억 톤에 이를 정도입니다. 니제르 강에서 잡히고 훈제된 모든 물고기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정성껏 훈제한 물고기는 부피가 줄어 옮기기도 쉽고 거래하기도 좋습니다. S'agissant, c'est-à-dire du poisson fumé, bon, ça vient divers d'horizons. Il y a le delta central du Niger, bon, sur le fleuve Niger aussi, jusqu'à Gao. Bon, tout ça mène du poisson fumé pour le port d'ici, pour le port de Mopti. 검게 그을린 훈제 물고기로 뒤덮인 시장은 비린내가 아닌 고소한 향기로 가득합니다. 이 향기를 찾아 말리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천 년 전 메마른 이곳에 처음 정착했던 이들에게 저장 생선은 최고의 발견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 준비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창고로 향하는데요. 잠겨진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오직 남자들 뿐입니다. 이 남자 창고엔 집안의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데요. 훈제 물고기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Donc ça c'est pour les hommes et puis les femmes sont interdites de rentrer et puis c'est pas les vieux pères et moi je suis le premier fils. Moi je peux rentrer mais les femmes non. Tu vois quoi? Même les enfants ils ne peuvent pas rentrer. 소금으로 간을 한 물에 훈제 물고기를 넣어 끓이는 것이 오늘 요리의 전부. ay jaga usu won be mena de nana kana emi jano be lera be bere me lali isam ne lali jaga usu ya me emi sira ko be mena saka yalle 대서양과 마주한 유럽 대륙의 서쪽 끝, 포르투갈의 까보다로카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세상 끝에서 시작된 탐험은 포르투갈인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대항해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화려했던 시절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생선 요리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칼라우인데요. 이들의 식탁에서 하루도 빠질 날이 없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Porque sou português enfim, o português que não gosta de bacalhau não é bom português. 바칼라우의 정체는 소금에 절여 말린 대구. 하루 동안 물에 넣어두면 오그라들었던 대구살이 다시금 불어나면서 환상적인 식재료로 변신합니다. 튀기고 굽고 또 볶기까지 바칼라우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무려 1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힘들고 오랜 항해 기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저장 생선이었던 바칼라우. 이 음식엔 포르투갈 사람들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O bacalhau come-se em toda a altura do ano. É uma das coisas que existe todo o ano. Por isso não há assim uma altura. O que é mais específico e mais que tem uma altura própria é o Natal. Tirando o Natal, todos os dias quase se come bacalhau e... 바칼라우 가게는 소금에 절인 대구를 찾는 이들로 늘 북적이는데요. 널빤지처럼 딱딱해 보이는 이 마른 생선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 납작해져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 사실 생선을 소금에 절여 말리면 그 풍미와 질감이 멋지게 변하게 됩니다. 생대구가 따라올 수 없는 염장대구의 깊은 맛은 물고기를 장기간 저장해 먹고자 했던 중세 유럽의 오랜 지혜가 낳은 선물입니다. Havia muita fome na Europa na Idade Média para que depois, quando regressasse, fosse colocada ao vento, não tanto ao sol, para desidratar, tirar a água e ficar então salgado e seco, como hoje é. 생선 염장법은 건조나 훈제보다 훨씬 나중에 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물고기 저장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방부제이자 조미료인 소금은 저장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었고 맛도 좋아지게 했습니다.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물고기 염장. 이 염장의 역사는 적어도 5000년 전 물고기를 대량으로 소비했던 이집트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염장 기술의 발명은 이집트인들에게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The ancient Egyptians were one of the first societies in the world to use fish as a large-scale commodity. They preserved it with salt, a technology which they developed to a considerable degree, and they
used fish both to feed their own people, laborers working on the pyramids or whatever, but they also traded this commodity overseas. They traded it for timber, and later on, Egyptian salted fish, like many other salted commodities, became a major component in Mediterranean trade. 고대 지중해는 이집트에서 시작된 염장 생선 무역이 꽃피웠던 곳입니다. 이탈리아 최남단 시칠리아 섬 역시 물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여 파는 것이 오랜 세월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지중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생선은 소금에 절인 참치였습니다. Donna! Che fresca! 지금도 어시장마다 큼직한 참치 고기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흑해에서 지브롤터 해협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전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해 주었던 참치는 이들에게 오래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È la vita, tradizione, la vita. Come ogni paese ha la sua tradizione, c'ha la Favignana la tradizione del tonno. 다양한 해산물이 풍부한 이곳 식당의 인기 메뉴는 물론 생선 요리. 붉은 속살의 참치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이곳 지중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치 요리가 있는데요. 요리가 한창인 주방에서 종이장처럼 얇게 썰고 있는 이것은 보타르가, 바로 참치알을 소금에 절여 말린 것입니다. 이처럼 갈아서 스파게티에 뿌려 먹거나 얇게 썰어 그 자체로 요리로 냅니다. 지중해의 캐비어로 불리는 보타르가를 곁들인 스파게티가 완성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것은 소금에 절여 말린 참치 허리살입니다. 염장 건조한 참치 심장도 있습니다. Soprattutto ogni famiglia c'ha sempre il pezzo di botarga, di cuore e di musciame, e addirittura c'è anche lo stomaco del tonno, no? Perché del tonno non si butta via niente. Allora come si può dire, per Carloforte il tonno è una religione. 참치 해체를 마친 어부들의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별 요리는 참치의 내장인데요. 그야말로 모든 부위를 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참치입니다. Stomach, onion, cotto e mangiato. 밀가루를 입혀 튀겨낸 참치 생식기 요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참치 부속물로 만들어진 이런 요리들은 지중해 참치잡이 어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참치는 큰 덩치만큼이나 많은 부속물들을 내어줍니다. 지중해 사람들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참치의 모든 부위를 소금에 절여왔는데요. 그 전통은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치의 알은 통째로 끄집어내 잘 씻어 소금에 며칠간 듬뿍 절입니다. 참치알을 소금에 절여 보타르가를 만들기 위해선 정성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참치 심장도 소금에 절이고 있습니다. Tonno femmina, buttarica. Poi facciamo il cuore salato, le pance e le gole. I famosi gurresi, che tu vuoi tanto assaggiare, oggi te li facciamo assaggiare. E poi si può anche fare il tonno salato, la carne normale, pulita, sotto sale. Tutto si fa sotto sale. 보타르가는 소금으로 시작해 소금으로 마무리됩니다. 소금은 보타르가의 수분을 흡수하여 지중해의 따뜻한 날씨 속에서 썩지 않게 해줍니다. 지중해의 햇살과 산들바람에 한 달 반을 말리면 마침내 보타르가가 완성되는데요. 수분이 빠져나가 무게는 처음의 절반으로 줄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해집니다. 이곳 사람들이 소금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중해의 강한 햇빛과 바람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입니다. 소금이 풍부한 지중해에서 3000년 전부터 시작된 염장 참치 무역은 로마인들에게 큰 부를 선사했습니다. Quindi laddove troviamo noi il toponimo Cetaria, e ce n'è tante Cetarie nel Mediterraneo, vuol dire che era una città, un abitato legato alla cattura, alla pesca del tonno e degli altri pesci e anche alla lavorazione, quindi alla trasformazione. Quindi dovunque troviamo questa parola vuol dire che c'è il tonno. 라틴어로 거인, 즉 참치를 뜻하는 체테라는 말은 지중해 여러 도시들의 이름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염장 참치 무역으로 부를 누렸던 도시들입니다. 스페인 남부의 고대 도시 카디스. 이곳엔 기원전 250년경 만들어진 대규모 참치 염장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구덩이마다 엄청나게 많은 참치들이 소금에 절여진 후 항아리에 넣어져 지중해 동쪽 끝까지 팔려 나갔을 것입니다.
참치는 고대 동전에 새겨질 만큼 지중해에서 중요한 존재였는데요. 동전 뒷면에 헤라클라스와 함께 참치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Bien, digamos que para que se pueda pescar, pescar se ha pescado siempre donde hay costa, en aguas interiores o en el mar, siempre. La importancia es transformar la pesca a una pesca industrial, es decir, pescar la suficiente cantidad como para poder exceder el nivel del autoconsumo. Para que eso se produzca en la antigüedad hay un producto que es imprescindible, que es la sal. 소금이 부족한 곳. 유럽의 차가운 북쪽 바다에서는 또 다른 저장법이 탄생했습니다. 북부 스웨덴 사람들은 중세시대 이전부터 청어를 잡아왔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아 소금이 귀했던 이곳엔 지구상에서 가장 논쟁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강한 비린내가 코를 찌릅니다. 연한 소금물 속에서 청어가 발효되면서 풍기는 냄새인데요. 이것은 세계 최고의 악취 음식, 수르스트레밍입니다. 극소수의 애호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색하는 이 독특한 음식이 스웨덴에서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세기 염장청어를 만들고 싶었으나 소금이 비싸서 조금밖에 넣지 못했더니 그야말로 반쯤 썩어나가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수르스트레밍 특유의 강한 맛에 매료되고 만 것입니다. Enkelt sagt så lägger man in den på burk efter det, när den har jäst klart. Och den perioden den är allt från 4 veckor till 8 veckor. 1 till 2 månader. 이렇게 삭힌 청어는 깡통에 담겨 매년 8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시장으로 팔려나갑니다. 오늘은 수르스트레밍 파티가 열리는 날. 한 해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설렘 속에 올해 첫 깡통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첫 향을 맡기 위해 둘러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지독한 비린내도 이들에겐 그저 천국의 향기일 뿐입니다. En gång till. Ja, det luktar jättegott. Jag vet inte om jag kan säga att lukten är god, men man tycker det ändå eftersom strömmingen är smakar så himla gott. 청어의 등뼈를 갈라낸 후 크래커, 으깬 감자, 양파와 함께 곁들이면 잘 숙성된 치즈와 같은 톡 쏘는 맛이 입안을 압도합니다. Ja, jag tycker ju kanske att det luktar illa. Men det är ju trevligt. Man har fest och man träffas och man äter och ja, dricker och har det gott. Det är det som man förknippar med den doften. Helan går, sjung hopp falallan lallalej. Helan går, sjung hopp falallan lej. 코를 찌르는 악취마저도 잊게 만드는 이들의 수르스트레밍 사랑. 아무리 지독한 냄새도 이들로 하여금 이 별미를 포기시키진 못합니다.
inte halvan får, helan går.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동남아시아 최대 문명이었던 크메르 제국의 영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회랑에는 화려했던 제국의 역사를 담은 부조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왕실 무희들의 아름다운 자태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합니다. 그런데 앞사라 여신과 함께 크메르 유적에는 물고기를 새겨놓은 부조가 많습니다. 제국의 영화와 물고기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아시아 최대의 호수 톤레삽. 매년 1월 4배로 불어났던 7천만 톤의 호수물이 건기를 맞아 빠져나가면 물고기를 끝도 없이 건져 올리는 풍어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그 양이 워낙 많아 기중기로 들어 올려야 할 정도입니다. 그물 하나에서 쏟아지는 물고기의 양이 무려 6톤. 이 작은 물고기들의 이름은 리엘입니다. 톤레삽 호수의 물고기와 함께 살아온 캄보디아 사람들. 이들은 동물성 단백질의 70%를 리엘로부터 얻습니다. ហូរចេញវានាំអាត្រីហ្នឹងចេញពីទន្លេសាបមកព្រោះពេលណាវាហូរចេញបឹងទន្លេសាបហ្នឹងគឺវារាក់ឲ្យត្រីហ្នឹងវាត្រូវចេញវិញហើយវាមិនអាចនៅនឹងទាំងនឹងបានទេណាវាត្រូវចេញមកដូច្នេះវាជាផលមួយល្អរបស់ 톤레삽 호수가 주는 최고의 선물, 물고기. 그것은 천년 전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크메르 제국이 번성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호숫가에 거대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바구니 안에 가득 찬 리엘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엘을 마구 밟는 이유는 밟고 헹구기를 반복하면서 내장과 비닐을 벗겨내기 위해서입니다. 강물은 터져나온 내장과 기름으로 가득하고 비린내가 천지를 뒤덮습니다. 이렇게 내장과 비닐을 제거한 리엘은 무트로 옮기는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작고도 흔한 물고기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이곳의 화폐단위 역시 이 물고기의 이름 리엘입니다. 무덥고 습한 이곳에서 사람들은 리엘을 저장하는 최고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밟아서 으깬 리엘에 소금을 섞어 통에 눌러 담으면 프라옥이라는 멋진 발효 생선이 됩니다.ពេលយើងបាពីអុកមកវាគ្រាន់សុំស្អុយតែយើងស្លទៅអត់ស្អុយទេខ្ញុំផាត់ឈ្ងុយផុកយើងធ្វើឲ្យឈ្ងុយយើងយកទៅស្លហូបអត់ផុកអត់បានខ្មែរយើងមានប្រហុកអត់រស់បានស្លអត់មានត្រីខ្វេះផុកក្រាមទៅហើយទៅហូបទៅ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2년까지 프라옥은 썩지 않고 서서히 발효됩니다. 19세기 이 냄새를 처음 접한 영국인은 악마의 냄새라고 폄하했지만 캄보디아의 밥상에서 하루도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프라옥입니다. 지구 반대편 네덜란드. 일찍이 청어잡이로 부를 축적한 이 나라 역시 비린내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꼬리를 잡고 통째로 한 입에 먹는 방법이 인상적인데요. 이것은 더치 하링, 네덜란드식 소금에 절인 청어입니다. It's unique. It has a unique flavor. It's like if you try to describe in Korea what's that the sauce in Korea, kimchi sauce. You will say, what does that taste like? It's special. It's unique. Same thing with herring. 냉장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저장 생선에 기대어 살 필요가 없지만 이곳 사람들의 염장 청어를 향한 사랑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함께한다는 이들에게 그 비릿한 냄새는 떨칠 수 없는 묘한 매력입니다. It's a habit, you know. You learn it when you're a child, and then you continue eating it. So. 인류의 역사는 비린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바람과 햇볕, 연기를 이용해 금방 썩는 물고기를 저장하는 지혜를 발휘했고 소금에 절인 염장 생선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강렬한 미각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향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냄새나는 저장 생선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없었다면 인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인류를 구해온 물고기. 그들의 비린내는 위대합니다.